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부 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간밤에 이 옐런의 발언이 있었죠. 이 추가 예금 보장 공식화하면서 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은행권 위기 조금 다소 진정되나 싶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미국 그 중소형 지역은행이죠. 이쪽이 조금 그 예금 이탈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뱅크런이나 채권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책 당국의 대응이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예금자 보호를 확대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연준도 같이 대응을 하면서 재할인율 대출을 통해서 단기 유동성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기를 좀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일 이제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분수령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 이 같은 옐런 발언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FOMC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번에 FOMC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연준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고요. 네. 금융 불안 문제가 있고 또 물가에도 연준이 정책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요인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동결보다는 인상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25bp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죠. 지난번과 같은 베이비 스텝이 이번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80% 정도 확률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다면 25bp 인상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융 불안 문제를 연준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은 적극적인 어떤 금리 조정, 그러니까 정책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연준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을 대출 창구를 통해서 금융기관한테, 그러니까 그 자금이 필요한 금융기관한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조치로 계속 대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QT죠. 자산 축소를 지금 그 연준이 계속 지금 그 해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자산 축소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행 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게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연준이 실행하고 있는 QT 정책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향후의 일정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가능성은 좀 제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향후 일정이 조금 변화하는 것으로 연준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FOMC에서는 25bp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또 이번 FOMC 이후에는 또 점도표도 나오는 만큼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많은 이들이 연준이 올해 7월부터 뭐 금리를 내리거나 뭐 동결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3월 달, 그러니까 요번이죠. 요번에 25bp 베이비 스텝 인상 이후에 다음번 해가 이제 5월인데 5월에 대한 전망은 지금 25bp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한 50%, 동결된 가능성이 한 5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그 인하 쪽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연말경,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연방기금 그 정책금리가 4.5%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낙관적인 기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이 당장 내일 FOMC 회의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금융 불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물가가 아직 잡힌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주택이나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올해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연준 정책 목표 2%를 여전히 계속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공식화시키는
어떤 성급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일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배제가 된다면 좀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래 내용 역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7월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사라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다소 지금 기대가 좀 낙관적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낙관적 기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상황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준이 다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정책적 메시지를 던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실망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미국 물가가 높은 만큼 뭐 금리 인하는 신중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FOMC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FOMC에 따른 시장 영향 뭐 간단히 짚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뭐 남은 변수까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도표가 일단 중요합니다. 예. 뭐 금리 인상 결정은 25bp 인상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큰 어떤 영향력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오히려 점도표가 중요한데 올해 지금 연준 점도표는 5.125% 그러니까 5.25까지 금리를 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점도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일 회의에서 올해 점도표가 변화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 점도표에 수정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점도표는 내년도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점도표는 4.125%를 기록을 하면서 내년도에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점도표상에 암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점도표도 큰 변화가 없는 쪽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은 내일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그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변수가 좀 지나가기 때문에 예. 실적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질 것 같고요. 4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 시즌에 해당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28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D램과 관련된 전 세계 MS 3위 업체이고 예. 미국에서는 D램과 관련돼서는 가장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공급 조절을 계속 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 이런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된다면 하반기 디램 업체들의 어떤 실적 반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FOMC 회의 이후에는 이 디램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이쪽으로 예. 시장 초점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한 1조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외국인 이 순매도세를 이어갈까요? 아니면은 다시 좀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3월 달에 외국인이 지금 3개월 만에 순매도로 반전을 한 거는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순매도로 반전한 이유는 3월 중순까지 이제 그 연준 금리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3월 10일 이후에 이제 일련의 어떤 그 은행 쪽의 어떤 불안감 예. 이런 부분들이 순매도 반전의 원인이 되는데 아무래도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예. 말씀드렸듯이 점도표 변화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점도표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이런 부분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점도표 변화하고 관련된 어떤 결론들 이런 것들이 내일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의 어떤 복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될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 점도표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좀 4월 앞두고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앞에서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FOMC 결과는 이제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쵸. 같고요. 지금 뭐 전망치들이 많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결정을 연준이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진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미국 쪽에서의 뱅크런 위험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연준 입장에서도 시장 전망, 시장 어떤 기대하고 크게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조금 안정적으로 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어떤 반등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코코본드 예, 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뱅크런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본드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일단 코코본드 얘기들이 아직은 좀 그 불확실성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긴 한데 예. 일단 유럽의 그 부실은행이나 부실화 될 수 있는 은행을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기구가 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단일 정리 기구라고 그래서 이제 SRB라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 기구에서 어저께 그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죠. 예. 관련한 어떤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CS에서 그 문제가 된 게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보다 코코본드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을 전액 상각 처리한 게 이제 그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 은행들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졌는데 예. 어저께 그 SRB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처리 방식대로 주식을 먼저 상각 처리하고 예.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을 상각하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정책적인 방침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